메타패스티스트 사업 소개입니다. 오늘 벌써 4월 26일입니다. 시간이 아주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 목적은 회사 정책 및 비전에 대해서 공통된 마인드를 첫째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공통된 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메타 F앱에 대해서 회원 대표님 여러분 스스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부의 자산을 형성하면서 이 일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회사 정책 및 비전에 대해 공통된 마인드를 더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회장님께서 서울지사에 어제 방문하셨습니다. 회장님 방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휴대폰 사용 자세와 말씀 못 드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한채 회장님께서 서울지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이런 사진 등을 촬영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사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응답, 그리고 필리핀 투자보증 계약서 및 NFT 그림 전달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회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회원분들이 어떤 사항을 질문할까에 대한 그런 질문지들을 작성한 것을 제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한번 보시라고 전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원들이 질문한 사항이 아주 개개인별로 많았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제 진행은 특강을 1시간 42분 41초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고, 질의 및 응답은 46분 3초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강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 대표님들께서 궁금하신 대표적인 질의 및 응답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에어드랍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장님께서 에어드랍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어드랍에 대한 접수가 이미 종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사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에어드랍 접수와 관련해서 회원 대표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자기는 10개인데 15개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본사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4년 7월 전산을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에어드랍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월 30일까지 종료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접수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에어드랍과 관련해서 이 업무에 해당되는 대표님들께서는 기간을 유념하셔서
속한 지사에 확인하셔가지고 에어드랍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일을 준수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일 말씀드릴 만한 크립토 카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크립토 카드 출금이 500불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 및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크립토 카드와 관련해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회원에게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서 본사가 접수하면 본사에서 싱가포르에서 은행에서 비자 카드사로 접수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장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 불만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를 했던 분들은 출금을 500불로 제한해 놓으니까 그에 따르는 자금 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S토큰을 받을 수 있는 2,000개 이상의 그런 해당이 되면은 배당금에 대해서 500불 제한과 차별화를 없애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크립토 카드에 대해서는 5월 중순쯤 되면 본사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하고 발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크립토 카드 발급 기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크립토 카드 지갑을 메타패스트 거래소에 연계를 해가지고 출금 시 수수료 없이 가능토록 우월한 해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나이 제한을 없애겠다. 카드 발급비도 낮추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카드와 관련해서는 500불 제한이라든지 나이 제한, 그 다음에 카드 발급비가 VIP와 일반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본사에서 직접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회원 대표님들께 좋은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필리핀 가맹점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필리핀 가맹점 투자 시 매월 5%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는 언제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는 만약 5%만 받을 시에는 순수하게 20개월 정도가 원금을 회복하는데 소요가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드렸고, 알파의 가능 문제는 앞으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알파는 가맹점을 개설 시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 뒤에 현실적으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개설과 동시에 잘 되어서 대박이 나는 가맹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가맹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투자자에게는 균등 배분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가맹점 개설 순서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 분들의 투자 순서에 맞춰서 개설이 되면 그에 맞춰서 알파를 주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가 됐는데
회장님께서는 투자자에게는 균등 배분이 타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가맹점 수익을 더하여 균등 배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한은 6월부터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 가맹점을 투자한 분은 전체 가맹점 수익을 더하여 n분의 1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님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강사분들께서 좀 강의 시에 경주마가 출전 시 1등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가번 사항과 같이 레이싱 이벤트를 할 때처럼 한국 시간으로는 7시, 8시, 11시, 12시 이런 레이싱을 메인판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중심으로 필리핀은 1시간, 베트남은 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주마 1등 말이 100만 원을 받으려면 배당 금액이 보통 10만 베팅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국 교포들이 크립토 카드 사용에 제한이 많은데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한 회장님의 답변은 가번과 같이 중국 교포들의 제한은 본사가 나서서 풀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자 카드사는 중국 국적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두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타패스 해오로 풀면 되고 풀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셨고 회사에서 바로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드는 현재 6,000장 정도가 발행되어 있는데 악성으로 200건 이상이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존 발행 카드는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 카드는 그대로 가고 악성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용이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하고 나이 제한도 없도록 하고 교포분들께 불이익도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S코인 회원 수익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장님께서는 메타에스코인 수익은 아이템 수익 플러스 거래소 수익 플러스 카드에서 발생되는 수익 플러스 필리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수익 등이 전부 메타에스코인의 수익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익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토큰 판매 수익으로 배당을 지급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고정된 그런 수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라번과 같이 거래소 수익을 발생시켜서 나아가면 회원 수익이 증대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판단하기로는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를 위해 아이템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1대1 문희창 운영 실태와 건의사항 시 신속하게 반영해서 조치해 줄 수 없냐라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대1 문희창은 2가지 운영 형태가 있다. 나아본 사항과 같이 이 지사장 이상님이 사용할 수 있는 1대1 문희창과 일반 회원들이 할 수 있는 1대1 문희창의 형태가 있다. 그래서 지사장 이상이 1대1 문희창으로 하면 검증 없이 예를 들면 패스워드를 알려주는데 일반 회원분들이 패스워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면 정확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인 이메일로 보내서 이메일을 확인토록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문의창을 1대1 문의창을 텔레그램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텔레그램은 해킹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대1 문의를 하게 되면 대답이 빨라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인원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굵직하게 서울지사에 오셔가지고 회원분들하고 직접 1대1로 질문을 받고 답변한 내용 한 7가지를 간추려서 모든 회원 대표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회원 대표님들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해당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대부분의 회원님들께 앞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답을 들으시고 필요한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소가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건의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대표님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휴대폰 사용 및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난주 강의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대단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많았고 자산을 현금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힘드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가 지끈도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대표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창한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날씨 등을 고려해서 최신 정보 및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회장님께서 서울지사에서 오셔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포함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산 현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 통상 들어가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이 텔레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줌이라든지 메타 앱 그룹 앱 등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앱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부분의 그 대표님들은 1번 사항과 같이 나는 스마트폰 사용을 잘 못하는데 또 2번과 같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3번과 같이 나이가 많아서 야 내가 하지 못해 당신이 좀 해줘 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이 사용 방법을 학습해서 직접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반복성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복의 중요성입니다. 반복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서 활용 시에 장기 기억으로 전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사람이 엄마로부터 태어나면 나중에 식사를 하고 이래야 될 때 숟가락을 사용한다든지 젓가락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애들이 처음부터 이걸 잘 사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언젠가는 숟가락을 들고 식사하는 거, 젓가락만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로 보면 당구장에 간다든지 탁구를 치러 가든지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해보고 또 보고 또 해보고 계속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야지만이 이런 거에서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반복의 역할은 학습 효과를 증대시켜주고 기술을 습득시켜주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성공한 사람은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첫째는 반복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반복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전구를 발명을 하기 위해서 1000회 이상 계속 실험을 했던 이분은 누구일까요? 에디슨입니다. 오른쪽에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수련 연습을 하면서 세계적인 농구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이들은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실천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더 싫어지지만 나는 이걸 즐긴다라고 스스로 세뇌하면 반복이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반복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반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마스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복을 즐기는 사람은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반복을 피하는 순간 성장의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을 거부하면 한계에 부딪히고 반복을 즐기면 무한한 가능성이 보입니다. 따라서 반복을 실천해서 사업 참여의 자신감과 성공의 지름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네, 많은 대표님들이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사용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앞전에 공지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앱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앱을 들어가 보면 계정, 1대1 문의, 공지사항, 인벤토리, 말, 스테이킹, 거래소, 상품, 레이싱 이 항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항목에 공지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게시판이라는 화면이 보이면서 밑에 공지사항 검색 이런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게시판의 밑에 보면 카테고리는 어디에서 나왔었습니까? 1대1 문의창에 카테고리가 19개 항목이 있다라고 그때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게시판에는 총 4개의 카테고리가 등장합니다. 전체, 공지사항, 업데이트, 애드민 해서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전체를 보고 싶으면 전체를, 공지사항만 보고 싶으면 공지사항을, 업데이트만 보고 싶으면 업데이트를, 어드민과 관련된 내용만 보고 싶으면 어드민을 클릭하시면 그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업데이트 사항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카테고리에 업데이트라고 쳐졌지 않습니까? 그걸 딱 하면 업데이트와 관련된 내용이 정렬되면서 밑에 카테고리에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지사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대표님들께서 필요한 내용들을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내용을 전체로 할 것이냐 자기가 보고 싶은 파트만 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검색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지사항에는 코리아 메타페스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태극기가 있는 이게 코리아 메타페스트 라입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 보시면 강한철 회장님 초청 세미나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고 4월 22일 김현수 강사님이 강의를 한다는 그런 것도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긴급공지에서 오늘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3시 선릉연합사무실 118호에서 강한철 회장님의 특강과 필리핀 플랜 담보물 전달식 개최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표님들께서 다른 데에서 확인하기가 예의치 않으시면 코리아 메타페스티스트에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들어오시면 여기에 큰 장점은 뭐냐면 과거나 현재의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최신 공지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최신 공지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와 관련해서는 앱에서는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코리아 메타 페스티스트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회사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회원님들께로 귀속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에 대해서 한번 어, 우리가 약간 놓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구매하는데 우리가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서 지금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인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나에게 또 말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그런 말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꼭 숨은 그림 찾는 그런 느낌이 되네요. 보시면 이 분야가 다른 거에 비해서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있는 달러 300이라든지 325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700일, 772, 704, 76 이런 거는 특성치이기 때문에 말이 처음 태어날 때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위에 가장 큰 차이점을 위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걸 보면 말발굽 모양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색깔이 회색과 갈색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래 하셨고 말에 관심이 있었던 대표님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참여하시고 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못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색깔이 나타났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보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빠른 분들은 주변 사람이라든지 추천인 대표님들께 물어보기도 하고 더 빠르신 분은 회사 일대일에 물어보기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대일 문의를 활용해서 한번 제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대일 문의 창에 들어가시면 일대일 문의를 누르시고 일대일 문의 목록이 나오면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글쓰기 할 수 있는 창이 일대일 문의하기에서 카테고리, 제목, 성명해서 이렇게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카테고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말에 대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재화,
캐시 및 말 등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제목을 쓰고 설명을 넣고 파일이 있으면 드래그하거나 선택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이제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1대1 문의를 쓰고 이렇게 하면 오픈드하고 클로스드가 뜹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질문에 대해서 하게 되면 먼저 오픈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회사도 인식을 하고 밑에와 같이 클로스로 되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다, 답을 줬다라는 그런 표현이 클로스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목을 위에다 쓰고 밑에 말의 우측 상단의 말발굽 모양이 회색과 붉은색인 이유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캡처해서 첨부 파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회색말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상적인 말입니다. 네, 앞으로 그 대표님들 말 관련해서 회색 색깔이 있으면 정상적인 말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갈색 말이 나타나면 그것은 퇴화된 말입니다. 갈색이 나타나면 퇴화된 말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퇴행말은 혼합 품종의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혼합 품종이 뭘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 말 종류가 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픽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말이 교배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종류가 다른 이런 말끼리 아마 교배가 돼서 하다 보니까 퇴행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 혈청 아이템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갈색 표시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 품종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에픽 갈색 표시가 없어지고 싶으면 에픽 경주마 혈청을 구매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상점 말씀드릴 때 혈청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 만약 자기 말이 에픽이면 에픽과 관련된 혈청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지 그 갈색 표시가 없어지지 다른 말에 대한 혈청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안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에 대해서 갈색 말은 퇴화된 말이고 혼합 품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 대표님들께서 이러한 종류의 말이 있다고 하시면 해결 방법으로 동일 종류의 말의 혈청 아이템을 구입해서 조치하시면서 말 구입 시에 우측에 있는 갈색인지 회색인지를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대1 추가 문의를 제가 한 번 더 드려봤습니다. 뭐냐면 갈색 말에 대해 혈청 아이템은 어느 정도 구입해야 정상적인 말이 될까요? 라는 문제하고 마켓플레이스에 그런 갈색 말이 많은데 몇 마리나 되나요?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 답변이 왔습니다. 우측에 답변 내용이 조그만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잡종으로 태어난 말에 혈청을 사용하게 되면 잡종이 해제되고 순수 혈통말이 됩니다. 한 번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고, 몇 마리에 대해서는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만 왔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 의외로 그 우측 갈색 표시가 된 말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세보다가 하도 많아서 못 세봤는데 어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대표님들께서 앞으로 말 구입이라든지 말을 선물할 때 관련된 내용에 참고해서 말을 사고 또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 잘못 줬다가 좋은 마음에 줬다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정상적인 말을 선물로 주고 또 사고 하는 그런 명랑한 구매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십니까? 네, 잘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강 회장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무려 거의 2시간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궁금해하고 또 오픈해서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점들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또 선릉에 또 회장님께서 방문하시면 저희 서울월드지사에서 질문했던 것 내용 외에 또 다른 내용도 질문을 통해서 회장님의 기본적인 생각과 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저희가 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사업에 공동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회장님이 직접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각 지사를 돌아다니면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이런 시간들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임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자리가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바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1대1로 상대할 수는 없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대면에서 어떤 말을 주시고 또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면 그거는 정말 좋은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반복성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려봤습니다. 안 되는 것도 계속 2번, 3번, 4번 반복하다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 설명에 대해서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지사항에 대해서도 앱에 있는 공지사항과 한국 메타패스티스트 공지사항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구입할 때 반드시 회색인지 갈색인지를 확인하시고 한 번의 선택이 잘못하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에는 머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마지막이 자산을 확보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사업하시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고 간단히 또 메타 F송을 드리면서 다음 주를 기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